자신만의 틀에 갇혀 세상을 재단하던 한 프랑스 변호사, 그는 한국에 대한 견고한 선입견을 품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과 첨단 기술만 있을 뿐 엄격한 규칙과 불행한 직장인들이 사는 곳이라 확신했죠. 그런데 3년간 한국에서 유학한 여동생의 열정적인 이야기와 초대로 마지못해 떠난 일주일간의 서울 여행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놀라운 효율성, 낯선 이의 따뜻한 손길,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가정의 모습. 과연 그가 마주한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책과 기사로만 세상을 판단했던 한 사람이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에르 로슈라고 해요. 매일 아침 창문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길 아래 빵집에서 올라오는 갓 구운 빵 냄새에 잠에서 깨고 있었죠. 제 아파트에는 법률 서적으로 가득 찬 키 큰 책장들이 있었어요. 제가 변호사거든요. 유럽 법률 관련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꽤 능숙한 편이었답니다. 제 삶은 아주 단순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의뢰인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있었죠. 주말에는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곤 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익숙했죠. 저는 이런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봄날 오후 사건 파일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여동생 카미유였죠. 그녀의 뺨은 설렘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카미유는 3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피에르, 보고 싶었어. 그녀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화려한 가방을 제 깨끗한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바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카미유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열정적으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길을 잃었을 때 친절하게 도와준 낯선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조용하고 예의 바른 깨끗한 지하철을 설명해 주었어요. 현대적인 건물 옆에 있는 고대 궁전들, 그리고 밝은 색상과 흥미로운 맛의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곳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깊어.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의료, 교통, 모든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었어. 하지만 카미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완전히 다른 견해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관해서는 아주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높은 빌딩과 첨단 기술이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칙과 불행한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몇 달 전 법률 저널에서 한국의 직장 문화에 관한 기사를 읽었는데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여성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게다가 국제 법률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 동료는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곳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과도한 업무 시간에 대해 경고했었죠. 한국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이런 다큐멘터리와 기사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 의견을 형성했었거든요. 저는 공손하게 듣고 있었지만 카미유의 말을 정말로 믿지는 않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을까요? 카미유는 아마도 처음으로 해외에서 생활해서 그냥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있는 나를 방문해야 해. 그녀가 갑자기 말했어요. 직접 와서 봐. 다음 달에 휴가 시간 있지, 맞지? 한국에 대한 내 모든 생각이 바뀔 거야, 약속할게. 제 첫 번째 생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멀리 제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곳에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카미유의 눈에 있는 희망찬 표정이 저를 망설이게 했죠. 제발, 피에르. 딱 일주일만. 네가 싫어하면 다시는 갈 필요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제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을 바꾸는 생각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카미유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고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었어요. 좋아, 마침내 대답했어요. 일주일. 하지만 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카미유는 벌떡 일어나 다시 저를 안았어요. 두고 봐. 정말 놀라울 거야. 제가 그녀의 여행 계획을 도와주면서 걱정의 매듭이 배 속에서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에 말려들고 있는 거죠?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달랐어요. 저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파리에서의 편안한 생활이 좋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카미유가 떠난 후 컴퓨터 화면에 있는 항공편 정보를 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서울. 제가 방문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이었죠. 눈을 감고 붐비는 거리, 엄격한 규칙,
불편한 상황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만약 카미유가 맞다면 어떨까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저는 고개를 흔들고 컴퓨터를 닫았어요. 아니, 제가 맞을 거예요. 이 여행은 그저 그것을 증명할 뿐이겠죠. 하지만 카미유를 위해서라도 갈 거예요. 이 여행이 한국에 대한 제 믿음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공중에 떠 있다가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죠. 일어서자 다리가 뻣뻣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유리벽이 있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 보였어요. 공항 안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한글이라는 한국 글자로 쓰여 있고 그 아래 영어가 있었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순으로 안내 방송이 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여권을 꽉 쥐고 카미유 가까이에 머물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 있게 걸으며 한국에 돌아온 것이 확실히 기뻐 보였어요. 출입국 심사는 이쪽이야. 그녀가 여권을 확인하는 부스들이 늘어선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친 후 우리는 짐을 찾으러 갔어요. 공항은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움직이는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남자가 제 옆을 황급히 지나치며 제 어깨에서 손가방을 잡아채고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제 지갑, 휴대폰, 여행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요. 이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을 때쯤 그 남자는 이미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가슴이 공포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서류 없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하지만 몇 초 안에 무전기 소리가 들리고 공항 보안 요원들이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무전기에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죠. 더 많은 보안 요원들이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겨우 30초 만에 그들은 도둑을 잡고 제 가방을 가져왔어요. 모든 것이 안에 있습니다. 손님. 한 보안 요원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하며 제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소지품을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놀라웠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효율성에 아직도 놀란 채로 말했어요. 카미유는 저에게 아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어요.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대해 내가 말했지? 이 흥미진진한 일후에 우리는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열차는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이 있었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시골에서 도시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지평선의 높은 건물들이 나타나더니 우리가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놀랐어요. 지하철역에는 여러 언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이 있었어요. 플랫폼은 깨끗했고 열차가 도착할 때만 열리는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죠. 열차 안은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통화는 하지 않고 있었죠. 열차가 붐비는데도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특별 좌석은 비어 있었어요. 왜 아무도 저기 앉지 않는 거야? 저는 카미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저건 우선 좌석이야. 그녀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는 거지. 한 노인 여성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즉시 누군가가 일반 좌석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말은 오가지 않고 그저 고마워하는 고개 끄덕임 뿐이었죠. 이런 단순한 배려의 행동이 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배도 고파지고 있었어요. 카미유는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 첫 한국 음식을 먹게 해주었어요. 그 장소는 밖에서 보기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비빔밥을 먹어봐야 해. 카미유가 제안했어요. 초보자에게는 너무 맵지 않을 거야. 그릇이 도착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놀라고 있었어요. 쌀 위에 깔끔하게 배열된 다양한 색상의 채소들, 맨 위에 달걀 프라이, 그리고 옆에 있는 고추장이요. 음식이라기보다는 예술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첫 입을 먹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 느껴졌어요. 약간 달콤하고 조금 맵고 그리고 놀랍도록 고소한 맛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카미유의 한국인 친구 민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며 프랑스에서의 제 일에 대해 생각이 깊은 질문을 했어요. 그녀의 프랑스어는 훌륭했고 유럽법에 대한 지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밤 잠이 들면서 제 마음은 그날의 사건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신속한 대응, 지하철에서의 조용한 존중, 맛있는 음식, 민지의 따뜻한 환영까지. 이미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어떤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답니다. 서울에서 매일 아침, 저는 카미유의 손님방에서 깨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침대도 다르고 밖의 소리도 낯설고 잠깐 동안은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잊곤 했죠.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나면 이상한 기분이 밀려오곤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이곳에 왔는데 벌써 며칠 만에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카미유가 공부 때문에 바빠서 저 혼자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일터로 빠르게 걸어가며 북적이고 있었죠. 작은 가게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문을 열고 있었고 주인들은 가게 앞 인도를 쓸고 있었어요. 모퉁이에 있는 빵집에서는 갓 구운 빵과 커피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죠. 파리가 생각났지만 왠지 모르게 달랐어요. 작은 수레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제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도 웃으며 인사를 했는데 분명히 이곳에 속하지 않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한 것이 놀라웠어요.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관광객을 무시하거나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후에 민지가 저를 그녀의 가족집에서 하는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 일에 대해 긴장이 되고 있었죠. 아버지가 식탁 맨 위에 앉고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아주 전통적인 한국 가정을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을 거라 예상하며 실수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민지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어요. 그녀의 집은 12층에 있었고 도시 전망이 펼쳐져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입고 생선을 구우며 계셨어요. 그분은 젓가락으로 생선을 뒤집으면서 저에게 명랑하게 손을 흔들어 주셨죠. 민지의 어머니와 오빠는 함께 식탁을 차리고 있었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지의 어머니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씀하시며 살짝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거실 선반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었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함께 사는 진짜 집 같은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 동안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직접 요리한 생선을 내놓으셨고 어머니는 작은 그릇에 담긴 반찬들을 가져오셨어요. 시도해볼 다양한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김치, 절인 채소, 미역국, 그리고 밥이요. 가족들은 최고의 맛을 위해 특정 음식을 어떻게 섞어 먹는지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어요. 민지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셨고 오빠는 부탁받지 않아도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엄격한 한국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많은 가정처럼 행복하고 가까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끔찍한 복통과 열로 일어났어요. 아마도 제 몸이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먹었나 봐요. 카미유가 저를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병원 방문이 몇 시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외국인으로서 여기서는 더 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제 정보를 받아줬고 10분 안에 의사가 저를 진찰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무엇이 잘못되었을지 설명해 주었고 빠른 검사 후 바로 약을 주었어요. 전체 방문은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그 약을 가지고 나오면서 카미유에게 물었어요. 파리에서는 아직도 대기실에 앉아 있었을 텐데. 카미유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마치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약 덕분에 조금 나아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질서 정연했으며 민지의 가족은 따뜻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병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이곳에 왔어요. 새로운 기술만 있고 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했죠. 이제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또 어떤 믿음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늘 밤은 내일 파리로 돌아가기 전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죠. 저는 카미유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멀리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 7일 만에 제 안에서 많은 것이 변했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은 어리석고 사소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어떤 곳도 책이나 뉴스 기사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배웠어요.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곳의 거리를 걷고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는 걸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용감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밤에 혼자서 서울을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파리에서는 어두워진 후에 항상 조심하며 밝은 곳에 머물고 위험을 경계하곤 했었지요. 카미유는 서울이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저녁 공기가 얼굴에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바빴던 거리들이 이제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상점과 식당에서 나오는 불빛이 인도를 따라 밝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친구들 그룹이 작은 식당 밖에서 함께 웃고 있었죠.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간식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번화가에서 더 작은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런 조용한 지역에서도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있었죠. 여전히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작은 편의점들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고 그 밝은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반가움을 전해주고 있었죠. 작은 정원이 줄지어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제 발이 울퉁불퉁한 돌에 걸렸어요. 앞으로 넘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튼튼한 손이 제 팔을 잡아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뭔가를 말하더니 간단한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밤에 걸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는 자기 길을 계속 가는 대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 손에 작은 흙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생긴 거였죠. 완전한 낯선 사람의 이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자기 길을 계속 갔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수건을 들고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나라에서라면 낯선 사람이 자신이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출까? 작은 흙 얼룩을 닦기 위해 자신의 손수건을 내어줄까?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제 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믿음들은 사라지고 진짜 추억과 진정한 이해로 대체되고 있었죠. 이전처럼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건 마치 처음으로 파란색을 본 후에 다시 파란색을 보지 않은 척하려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제 휴대폰이 진동 소리를 내는데 카미유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곧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집이라 재미있네요. 일주일 만에 카미유의 아파트가 이미 조금은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저는 기념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새로운 추억으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파리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가져갈 가장 중요한 것은 짐으로 챙기거나 손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카미유 아파트 건물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이번이 한국에 오는 유일한 방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있었어요. 가능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한 이곳에서 아직도 배우고 경험할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른 아침 택시는 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커피잔과 가방을 들고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고 거리 청소부들은 인도를 쓸고 있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너무 평범하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때 이곳이 낯설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제 여행 가방은 도착했을 때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친구들을 위한 선물, 한국 과자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책 몇 권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것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의 모든 새로운 생각들과 마음속의 감정들이었죠. 공항에서 카미유는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죠. 너 달라 보인다. 그녀가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달라 보일까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은 들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 저는 단지 여동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한국에 온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자신의 실수를 보고 그것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요. 맞아, 달라졌어.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카미유는 더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이 대신 말해주고 있었죠. 파리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저를 변화시킨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이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마치 작은 열쇠 같았어요. 꽉 닫혀있던 제 안에 무언가를 열어주고 있었죠. 이제 제 오래된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깨끗한 거리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 그리고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방식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죠. 제 비행기가 파리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회색 건물들, 같은 바쁜 거리들, 그리고 같은 익숙한 얼굴들이요. 하지만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제 도시를 보고 있었고, 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채고 있었죠. 2주 후 저는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어요. 제 동료 앙투안과 저는 평소 다니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너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로 이상해졌어. 그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뭐랄까? 더 열린 것 같아? 모든 것에 덜 확신하는? 저는 웃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여행 전에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많이 질문하고 덜 판단하고 있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나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데 더 신중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제 책장을 바라보았어요. 법률 서적과 소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시아나 한국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저는 컴퓨터를 열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놀란 일을 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어 수업을 찾아본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첫 한국어 수업에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이상한 기호들을 쓰고 계셨죠. 한글이었어요. 이 새로운 글자들을 조심스럽게 따라 쓰면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시작한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제 직업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프랑스 음식을 즐기고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좋아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서울을 다시 방문하고 한때 너무 잘못 판단했던 나라의 더 많은 것을 탐험하는 것이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경이롭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용기가 있다면 항상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제 노트북에 안녕하세요라고 쓰는 연습을 하면서 저는 혼자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한 번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시작하지 않았다고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